풍수학적으로 거실은 밝고 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많은 물건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부잣집 거실에는 이것이 반드시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안방이 한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실이 가족들의 모든 일을 이루어주는 그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실은 길을 공급하는 중심지로서 온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거실의 풍수 인테리어에 따라 가족의 화목함과 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편안한 집이 되려면 거실부터 잘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풍수학적으로 거실은 밝고 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이 밝고 트인 느낌이 들게 하려면 거실에 많은 물건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야 합니다. 거실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나도록 연출하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복과 행운이 들어오는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파를 잘 두어야 합니다. 거실 하면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파입니다. 소파는 거실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풍수적으로 소파의 가장 좋은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현관에서 볼 때 대각선의 위치에 소파를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대각선은 재물이 쌓이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소파를 배치할 때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일자 배치보다는 기역자로 배치하면 복을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소파는요, 홀수보다 짝수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짝수 배치는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소파의 색상은 너무 어둡거나 무거운 느낌을 주는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소파가 너무 어둡다면 밝은색 쿠션 등을 이용해서 공간에 생동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파 뒤 벽면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떨어지면서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실 전체의 조명이 밝아야 합니다. 거실의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바로 조명입니다. 집에서 양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따라서 거실은 무엇보다도 밝게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실은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 무조건 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둠은 어두운 기운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실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은 스탠드 조명을 설치해 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탠드는 사람의 키를 넘거나 너무 화려한 것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스탠드 조명은 거실과 현관 사이에 배치해 두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좋은 기가 집의 중심인 거실로 막힘없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관엽 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거실에는 식물의 잎을 감싸기 위해서 기르는 관엽 식물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관엽 식물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안 어디에 두어도 돈과 복을 부르는 그런 물건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관엽신문은 소파 옆이나 거실장 옆 구석에 놓아두면 음산한 기운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엽신문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단 관엽신문은 주인의 키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키가 커서 주인의 키를 넘거나 굵기가 종아리 이상이면 집안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관엽신문이 이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화사한 재질의 벽지를 사용합니다. 거실의 벽지는 어둡지 않게 화사한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재운복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밝은 원색 톤의 컬러 벽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거실 한쪽 벽면에 포인트 벽지나 액자를 걸어서 생기와 생동감을 주면 됩니다. 포인트 벽지는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파에서 바로 마주 보는 곳에 설치하면 더욱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돈과 복이 들어오는 그림을 걸어둡니다. 그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이나 들을 주제로 한 풍경화를 걸어두면 가족들의 화합과 건강 기운을 상승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그림이라든지 모란꽃, 연꽃, 돈나무, 자작나무 등은요, 돈과 행운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단 뾰족한 잎이 들어간 그림은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낭 그림이나 소나무, 대나무 이런 그림은 좋지 않은 그림으로 봅니다. 나는 지나치게 날카로워 그 잎의 생김새가 마치 칼과 같이 생겼습니다. 또한 소나무는 잎이 날카로워서 생기가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대나무는 잎의 생김새가 마치 화살촉과 같아 안정감을 해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물 하나 주사가도 가급적 걸어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허전한 공간은 액자나 그림을 배치해두면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실 소파 뒤 벽면에는 장식용 칼이나 골프채, 거꾸로 매단 꽃 등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이 있다면 창고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실은 현관으로 들어온 외부의 기운과 집안의 내부 기운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집안의 기운이 안방까지 이어지게 해주는 교도보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거실에 좋은 인테리어적 풍수를 담으면요, 집안에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행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 배운 거실 풍수 인테리어의 내용을 잘 접목해서 우리 집에 행운과 복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한 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